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이를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의미 있는 조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갑질과 관련해 정우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에 이은 구속수사부터 감사원의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대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 하나와 두산이 받았던 특혜까지 우리 사회엔 해결되어야 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분위기 쇄신 차원 혹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여러 비리 사건들을 파헤친다고 했었습니다. 과거 문민정부의 경우는 50 비리 척결이라는 대대적인 사정으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90%에 육박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작은 요란했으나 그 끝은 화려하지 못했던 건 역시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 그 끝도 화려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박정현의 머슴 일기. 매주 목요일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이 나와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전시의회 소식과 우리 지역 현안들을 보고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여름 휴가를 떠난 임병환 기자를 대신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중도일보 대표 선녀 기자, 상복이 많은 우리 지역의 꿈나무 언론인 중도일보 최소만 기자 연결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자 마지막 출연을 하게 된 중도일보 최소만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들만했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쉬워서 어떡하죠? 그러게요. 자주 불러주세요. 불렀는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방송이 7월 마지막 주부터 개편 준비 작업자 이제 휴방 기간을 좀 가질 건데 그러면 이참에 그 임병환 기자님 몰아내고 한번 어떠신지. 아유 어떻게 또 제가 또 감히 선배님을 또 지리산에서 당장 뛰어올지 모르겠다. 좋아가지고. 좋아서. 네네. 그래요. 아무튼 그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후에 또 기자님 뵐 수 있는 기회가 꼭 마련되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최소만 기자님.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언론사가 하나같이 날씨 관련된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세종과 충남, 공주 등 충청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세종시에서는 다리 교각이 침하해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고, 대전 부교선대로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던 충남 서북부 지역은 아직까지 내린 강수량이 부족해 비가 더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와 침수 피해에 대한 지자체 또는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앞으로 어떠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이게 가뭄 같은 경우는 뭐 대책이 참 비가 안 오면 사실 그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홍수는 미리 네. 항상 예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 뉴스나 무슨 캠페인 보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뭐 도로 침하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뭐 물이 역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예방 정책을 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 조심합시다, 예방합시다. 말로 예방합시다 한다고 예방이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침수 피해도 그런데요. 가뭄 피해 같은 경우도 선진국들은 약간 과학기술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쪽 R&D에 투자를 해서. 그렇죠. 인공 뭐 강우라든지 그런 것도 해수 담수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그 해수 담수화로 인해 가지고 가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두산중공업이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해갖고 광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도 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쪽을 취재를 해봤을 때 가뭄 관련된 연구 개발을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그 지하수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확보해둘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가뭄 얘기만 나올 때만 그 과제를 열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좀 길게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수 담수화를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닷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비 안 와도 돼요. 아유, 네. 우리 인간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네. 가뭄과 홍수로부터 우리가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TJB의 보도인데요. 얼마 전 대전에서 술 취한 승객이 70대 버스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인 버스 기사는 가해자인 승객보다 경찰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크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출발 직전인 정차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예외가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경찰은 회차지에 정차한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아침에 뉴스를 직접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취객이 그 기사분을 70대 노인이시라고 하는데 막 무자비하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술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술 마셨으니까 이해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혹시 기자님도 술 드시나요? 네, 조금은 합니다. 네. 저도 술 이렇게 즐겨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 취했으니까 저거는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음주운전 혹시 목격하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노코멘트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노코멘트 means yes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범죄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일상화돼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관대하지 않은가. 또 술 마시면 사고 많이 나니까 음주 성추행. 맞습니다. 뭐 술 마시면 예뻐 보여요. 괜히 뭐 기분이 떨려요. 이래가지고 그런 성추행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시의원 음주운전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런 사건을 보면은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벌단이 좀 약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음주운전 걸리면요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컨대 정말 잘못했다라는 생각보다 재수없어 걸렸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는 이 음주운전이 이런 게 범죄라는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람을 뭐 찔렀거나 이러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반성하고 이러는데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니까.
네, 한 번 했던 분들이 또 그럴 일을 저지를 확률이 많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경찰에서는 그 버스가 정차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뭐 이동 중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음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심신미약 중에서 이제 음주 부분을 빼는 법안이 그 19대 국회에서 그 당시 이제 서영교 의원에서 발의가 됐었는데 국회에서 자동으로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상정이 네. 안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뭐 20대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안 발의만 이렇게 해놓고 그럼 마치 되는 것처럼 언론 보도는 나오지만은 은근슬쩍 사라지는 법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일반 네. 생활에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역 정가 소식인데요. 구의회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전 5개 구의회 중 의원 1인당 조례 발의와 구정 질문 건수를 합해도 평균 3건에 미치지 못하는 의회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식물의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의회로 1건, 구정 질문이 가장 적은 것은 서구의회 0.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0.05건이요?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반올림하면 0건이네. 네, 조례 발의 건수나 구정 질문 건수가 의정 활동의 절대적인 판단 지표가 되긴 어렵지만 더 나은 정책 제안을 위해 일정 건수 이상은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 조례 발의 이 수치가 1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지금 1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1년 동안 질문을 서구의회는 뭐 한 건 뭐 이제 좀 예, 재미있네요. 그리고 뭐 유성구 의회가 가장 조례 발의 건수가 1인당 발의 건수가 4.36건으로 최다 뭐 이런 내용이 기사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발의를 몇 건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어떤 내용을 발의했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사가 인용된 정보에 따르면은 해마다 조례 발의 건수랑 구정 질문 건수를 수치를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이유가 절대적인 판단 지표는 아니지만 좀 더 나은 제안 그리고 나은 발의를 위해서 양이라도 늘려보자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제 문구 몇 개 고친 다음에 개정 발의안 해가지고 내서 통과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정책 1호인 치매 국가 책임제가 각 지역에서 실효성이 발휘될지 의문을 제기한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치매 정책이 무리 없이 수행되기 위해선 치매 안심센터 확충과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전체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 지원센터를 252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꾸렸습니다. 정부는 이후에 지자체에게 걸린 예산에 대해 센터당 7억 5천만 원, 인력은 평균 25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건립 예산도 문제지만 인력을 일률적으로 25명 권장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대전 인구 150만 명 중 65세 노인 수는 17만 6천여 명, 이 중 치매 환자 수는 약 1만 7천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현재 단 10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권고안이라는 설명이죠. 앞으로도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이런 치매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정책 관련된 것들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공청회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 수급자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 치매나 아니면 장애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장애인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인 부모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분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반 그 활동을 안 하시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이제 수급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훨씬 더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경제 뉴스입니다. 슬퍼요. 마지막 뉴스예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새롭게 출범할 계획입니다. 메신저 카카오톡 가입자가 4,2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카카오뱅크는 이를 축으로 금융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중은행들이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예적금 금리 최대 4%까지 인상, 이 같은 정책으로 고객 이탈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이 국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많은 이제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은행까지도 이제 그 기존 은행들의 지위를 이렇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넷 뱅킹이 새로 이제 등장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해킹 같은 것들이 제일 좀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그 일반 시중 은행들도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뭐 좀 그런 보안 정책 좀 잘 마련하시고, 근데 사실 걱정인 건 이겁니다.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력 사업이 예금 사업보다는 대출 사업일 것 같거든요. 네. 그 대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또 부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만남을 뒤로하는 아쉬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방송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정말 아쉽다라는 표현이. 네. 그러니까 예, 정말 아쉽습니다. 기자님 목소리에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제가 많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기운이 불끈불끈 솟으면서, 네, 그 개편 때 어떻게 하면 임병환 기자님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를. 지금 집에서 쫓아오신다니까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틀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자리 마련해가지고 꼭 다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여름휴가를 떠난 임병환 기자를 대신해주신 정말 목소리 짱입니다. 네, 중도일보 최소만 기자였습니다. 오늘 2부 장길문의 다른 시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충청남도청의 기자실 이전과 통합 브리핑룸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